안녕하세요. 조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이거 이야기하면은 또 이 댓글창이 또 파이어 할 것 같은 주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수험생 부모입니다. 아들놈이 지금 이제 고3인데 보고 있으면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이 들죠. 특히나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 정시로 갈까 수시로 갈까 이건 벌써 이제 몇 년 전 고민이죠. 지금은 이제 결정을 해서 지금 이제 뭐 잘해주길 믿고 그냥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수시냐 정시냐 이런 논란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이제 야 옛날식으로 학력고사식으로 뭐 다 때려쳐 그냥 시험 한 판으로 딱 보는 게 제일 공정해라고 하는 이야기들 되게 많고, 그게 아니고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학교 생활을 착실하게 잘하는 친구들, 사교육의 영향을 덜 받는 학교 내신이 중요해.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이런 거 다 늘려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정시가 늘어났어. 이게 뭔가 잘못됐어. 라는 이야기가 오랫동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거는 되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살짝 이 이야기를 대한민국 이야기가 아니고 미국 이야기로 한번 돌려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미국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정시가 유리하냐, 정시가 공정하냐, 수시가 공정하냐, 즉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 무엇으로 학생들을 뽑는 게 또 공정한 선발이냐를 둘러싼 논쟁이 최근 들어서 다시 불거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논쟁이 이제 불거진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 때문인 것도 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 직후에 미국 대학들한테 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미국 대학 그 중에서도 이제 아이비리그 같은 이제 명문 대학들에 대해서 억하심정이 좀 많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경고성 멘트를 많이 날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희들 미국 대학들이 인종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어퍼머티브 액션이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량화된 표준화된 시험들, 그러니까 SAT나 ACT 같은 그러한 이제 표준화된 입학 시험을 폐지하는 경우들이 자꾸 많은데 그거 나는 반대한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정한 선발이라는 원칙에 위배돼라고 이제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이 미국 대통령들이라고 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죠. 전임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반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학들이 SAT나 ACT 같은 숫자로 딱 떨어지는 정량화된 선발 기준에 얽매일수록 어떻게 보면은 적절한 인력을 선발하는데, 좋은 사람을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그런 정량화 기준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대학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는 도대체 누구를 따라야 되느냐, 이런 이제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제가 이제 SAT, ACT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약간의 이제 미국 입학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미국판 이제 수능, 사실 우리나라 수능이 이제 미국 SAT를 이제 모델로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SAT 같은 경우는 이제 읽기 쓰기, 그다음에 수학, 이걸로 수로 좀 단순하죠. 과목이 좀 단순합니다만 ACT 같은 경우는 영어, 수학, 읽기, 과학으로 과목 수가 좀 많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게 맞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SAT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기 사용이 이제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일부에 대해서는 안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대신 이러이러한 공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푸세요라고 하는 공식을 이제 제공해 주는 경우는 있어요. 반대로 ACT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 때 계산기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써, 상관없어 라고 하고 대신 공식을 알려주거나 하는 그런 거는 없다라는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SAT 같은 경우는 이 시험의 목적이 이제 분석적 사고,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좋은 말이죠. 종합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는 데 비해서 ACT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 과정에 기반하는 지식 평가, 너가 얼마나 배웠는지,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좀 재보자 라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두 가지 시험 모두 다 문제 은행 방식에 표준화된 그러한 이제 시험이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이런 시험이 흑인이라든지 특정 인종 아니면은 빈곤한 계층, 이런 계층한테는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그거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여러분도 다 생각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옛날에 자 봐라, 옛날에는 학교 선생님 수업 듣고 열심히 교과서만 드립다 파가지고 학력고사에서 우수한 성적 받는 친구들 많잖아. 그러니까 그게 더 옳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야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 그렇지 않아,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최근까지의 이제 분위기는 기본적으로 이런 정량화된 시험은 상당히 인종차별주의적이다. 즉
흑인이라든지 히스패닉이라든지 이런 계층들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이제 이런 책도 나왔어요. How to be an anti-racist. 어떻게 반인종주의자가 될 것인가라는 책이 꽤 유명한 유명세를 떨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에 따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표준화된 시험,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딱 기준이 정해져 있는 시험이라는 것은 백인, 아시아인 등한테만 유리한 거다. 인종적인 차별을 극대화하는 게 이런 표준화된 시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이런 시험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면 당연히 교육 기회가 불평등해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접근성 이런 것들, 누구는 좋은 여건에서 배울 수 있고 누구는 그렇지 못하는 그런 차이점들을 반영할 수가 없다라고 이 책에서는 이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좌우간 이 저자에 따르면은 표준화된 시험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인종적 장벽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높이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제 미국 대학들도 고민이 이제 꽤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뭐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너희 학교에서 뭐 했어?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어? 어떤 활동들을 했고 학교 시험 성적은 어때? 플러스 그다음에 SAT나 ACT 같은 이런 표준화된 시험 성적도 같이 내세요라고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이제 봐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2020년 코로나가 이제 닥치면서부터는 모여서 뭔가 시험을 보기가 어렵죠. 그렇다고 이제 인터넷으로 보자니 뭐 여러 가지 치팅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도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의무였던 이전 표준화된 시험 점수 제출을 이제 폐지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옵션으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안 내도 돼. 내면은 뭐 추가적으로 더 들여다볼게 정도로 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대학들의 어떤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서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이제 표준화된 시험은 그동안 이제 부유층 여러 가지를 이제 더 잘 배울 수 있는 사람들한테 유리하고 흑인들한테는 불리했기 때문에 바람직한 조치다라고 이야기들을 이제 했던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내신이 좋냐, 뭐 수능이 좋냐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내신, 학생부 종합전형 이런 것들이 더 우수한 학생들을 뽑고 그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하는데 더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실제로 보면은 고등학교 때 어떤 것을 보여줬는지 뭐 흔히 말하는 GPA,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내신이죠. 그냥 내신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내신이 이제 그 학생이 더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더 잘 배우고 공부를 할 것이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GPA가 우수한 내신이 우수한 학생이 실제로 대학에 가서도 끝까지 학업 과정을 마치고 졸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2020년에 이제 나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그 학생이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할 가능성 이런 것들도 이제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고등학교 때 성실하게 생활을 해서 내신 성적이 좋았던 친구들이 더 좋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 대학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연구 결과에 기반해가지고 이제 정량화된 표준화된 시험은 뭐 좀 이제 비중을 낮추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내신과 관련된 그런 비중을 좀 높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최근 들어서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아이비리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비리그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일단 서부에 있으면 아이비리그가 되게 이제 곤란한 이제 그런 이제 학교들이 좀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아이비 플러스라고 이제 부르는 그 명문 대학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비리그 대학 8개 플러스 그다음에 시카고 대학, 뭐 듀크, 그다음에 이제 MIT, 스탠포드 뭐 여기에 이제 그 유펜 같은 대학을 이제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아이비 플러스라고 하는 이 대학들이 최근 들어서 정량화된 시험을 다시 이제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아이비 플러스 중에서 이 MIT 같은 경우가 비교적 빠르게 2022년부터 SAT나 ACT를 의무적으로 내라 라고 이제 요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비 플러스 전체 중에서 MIT만 좀 튀는 행동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대학들 같은 경우는 좋은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서로 견눈질을 되게 많이 합니다. 누구는 어떻게 하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좋으면 따라하기도 하고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바꾸기도 하고 그러는데 최근 들어서 경향이 뭐냐면은 이 아이비 플러스 중에서 대학 중에서 한 12개 정도 되죠. 이 대학 중에서 7개 대학이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추가로 MIT처럼 SAT나 ACT 성적을 내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그 MIT 입학처장은 이제 농담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 몇 년 동안 좀 외로웠어요. 근데 요즘엔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자기들이
옳았다, 옳은 판단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 대학들이 왜 이런 판단을 내리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제 이 최근에 재밌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표준화된 점수가 학생들의 대학에서 학업을 유지하는데 무엇이 더 좋냐를 평가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따끈따끈한 올해 나온 논문인데 여기를 보면 여러 가지로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연구 논문은 기본적으로 이제 상위권 대학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아이비 플러스 대학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작년까지죠. 총 7년 동안 아이비 플러스 대학에 입학했던 그리고 재학하는 14,62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이 내신 그다음에 이제 SAT나 ACT 이거를 봤을 때 어느 쪽이 학교에서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더 상관관계가 높냐를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종합을 쭉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당연히 대학들은 학교에 와서 좋은 성적을 받고 높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친구들을 뽑고 싶어 하는 거죠. 특히 IB 플러스 정도 되면 당연히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내신보다는 SAT나 ACT를 통해서 뽑은 학생들이 1학년 학업 성취도 예측에서 4배 가까이 우수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SAT 성적이 높은 친구가 대학교 1학년 때 높은 퍼포먼스를 보일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내신 같은 경우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내신 성적이 좋아가지고 이 IB 플러스에 진입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7년 동안 지켜봤는데 학업 성취도와 별로 상관관계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1, 2등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대학교 와서 잘한다는 보장은 별로 없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보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SAT 기준으로 봤을 때 1600점을 받은 학생하고 1200점을 받은 학생하고 비교를 해보면 대학교 학점 만점 4.0, 4.0인 학교를 기준으로 봤을 때 1600을 받았던 학생들이 1200점을 받은 학생들보다 한 0.43 정도를 더 높은 학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큰 차이죠. 4.0 기준에서 0.4가 차이 나면.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이제 가장 큰 관심이 있는 건 뭐냐. 비슷한 점수를 받은 학생들인데 이를테면은 가난한 집이에요. 그리고 흑인이에요. 이런 친구도 있고 그다음에 잘 사는 친구예요. 그다음에 백인이에요. 이 친구들이 점수는 이제 비슷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대학교 들어와서 그러면은 이 좋은 여건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쫙 성적이 좋고 그다음에 안 좋은 친구들은 낮아지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7년 동안의 연구를 종합해 보니까 비슷한 SAT 점수를 받고 들어온 친구들은 배경이 어떻든 뭐 가정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학교 내내 비슷한 학업 성취도를 보이더라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말 그대로 능력 있는 친구들을 뽑는 데는 이런 정량화된 표준화된 시험이 더 우수하다라는 이야기가 이 연구 결과의 이제 핵심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제 SAT 점수를 낸 친구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내지 않고 들어온 친구들, 양쪽 다 입학은 가능하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SAT 시험 점수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의 성취도를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SAT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300점 정도를 받은 애들하고 비슷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IB 플러스 같은 경우는 우수한 우등생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SAT 성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중간값, 그러니까 입학생들을 쭉 세웠을 때 가운데에 있는 친구들 점수가 한 1500점입니다.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1300점, SAT 1300점이면 상위 10%예요. 상위 10%니까 우리로 따지면 내신 한 상위 2등급 정도 되는 거죠. 11%가.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IB 플러스에서는 하위권에 해당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표준화된 시험을 보지 않고 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않은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학업 성취도 SAT를 낮은 친구들, 그러니까 뭐 안 좋은 이야기로 하면은 이제 문 닫고 들어온 친구들하고 이제 비슷한 학업 성취도를 보인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간에 표준화된 점수를 통해서 들어온 친구들이 좋은 퍼포먼스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로 이제 조금 이제 쪼개서 한번 살펴보죠. 여러 가지 그래프들이 좀 나올 텐데 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SAT 점수가 높은 친구들, 그러니까 SAT 점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겠죠. 이 친구들하고 그다음에 대학 학점하고 이렇게 연관관계를 그려보면은 정확하게 양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즉 SAT 점수를 잘 받아서 들어온 친구들은 대학교 학점도 잘 받더라. 그러니까 대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더라. 라는 이야기. 그렇죠? 그 다음에 SAT 점수가 높은 친구들이 당연히 A 또는 A- 비율도 상당히
높다라는 것 이야기. 그다음에 SAT가 높지만 학교에 와서 뭔가 적응을 못해서 C 플러스 C 같은 낮은 학점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라는 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되게 당연한 이야기지만 한편은 당연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고등학교 때 배운 거하고 대학교 때 가르치고 배우는 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고등학교 때 좋은 성적을 낸 친구들이 대학교 가서 고생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표준화된 시험에서 우등생은 대학에서도 잘하더라는 거죠. 반대로 이제 내신을 잘 받고 내신 성적으로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친구들은 어떻느냐라고 보면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즉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내신이 우수한 성적이나 대학교 때의 어떤 학점이나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학점이 아주 우수한 친구들, 고등학교 때 우수한 내신 성적을 받은 친구들도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뭐 대학교에서 학점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더라라고 볼 수 있고 내신이 좋다고 하더라도 뭐 A 마이너스 같은 우등생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또 반면에 이제 그렇다고 내신이 좋은 친구들이 C 플러스 뭐 이런 이제 그 안 좋은 성적을 받을 가능성이 낮냐?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고등학교 내신 성적하고 대학에서의 학업 성취도하고는 큰 관련이 없다라는 게 이제 이 연구 조사 결과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학교들,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는 뭐 딱 압니다. 명문 고등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고등학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같은 점수를 받았을 때 명문고, 비명문고 출신들이 이제 학업이 쭉 나중에 가면 차이가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번 진짜 그러냐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SAT 점수가 이제 같으면 뭐 위쪽에 까만색으로 표시된 명문고,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비명문고 관련 없이 뭐 대학 학점은 비슷하다.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 뭐 그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좀 민감한 문제이죠. 그러니까 인종 문제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같은 SAT 점수를 받고 들어왔는데 이제 대학에서 학교 성적을 쭉 보면은 소수 인종, 주로 흑인, 아니면 히스패닉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대학 학점이 조금 낮은,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 경향성이 좀 있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같은 SAT 점수를 받더라도 소수 인종 같은 경우는 낮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한 10% 정도는 더 있는 것도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IB 플러스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좀 낮은 성적으로 입학한 소수 인종 같은 경우에 보면은 낮은 성적을 받을 가능성은 조금 높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특히나 이제 대한민국처럼 시험에 민감한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무조건 시험이 유리한 거냐? 우리나라도 옛날처럼 이제 뭐 학력고사 지금도 이제 수능 뭐 정시 100% 이런 식으로 뽑는 게 맞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대학의 고민들을 좀 알아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대학들 이런 IB 플러스 같은 명문 대학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사용하던 학생 선발 방식을 지금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고등학교 내신 부풀리기가 이제 심해지다 보니까 이 학생들의 어떤 성적표를 보아서는 이 편차들을 알아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즉 변별력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옛날에 잘 작동하던 방식들이 이제 잘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면에서 봤을 때 이 SAT나 ACT 같은 표준화된 시험은 여전히 변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미국 그 아이비리그 플러스 대학들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즉 이게 이제 일반적인 뭐 주립대학 중이라든지 보통 평범한 수준의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굳이 뭐 이런 것들이 큰 차이가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위권 대학입니다. 상위권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변별력이 꽤나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표준화된 시험이 여전히 변별력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 내신은 쓸모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보통 이제 고등학교 미국에서 이제 이 내신이라고 하는 것은 학업 성취도도 있습니다만 결석 안 하고 학업 활동에 열심히 참가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잘하는 친구들이 이제 잘 받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내신 성적이 좋은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대학교 와서도 출석률, 그다음에 자기 조절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내신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대학교에서 퍼포먼스가 좋아라고 하는 것은 이 연구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하위권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커뮤니티 칼리지 같은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좀 중하위권 친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등학교 성적이 좋은 친구들, 고등학교 때 근면 성실하게 한 친구들이 아무래도 잘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런데 이제 아이비 플러스 같은 이런 상위권 학교에서는 다 열심히들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어떤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큰 차이를 낳지 않는다라는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뭐 미국 아이비 플러스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우리로 따지면 정시죠. 그러니까 이런 표준화된 시험이라는 것이 가난하고 그다음에 비명문고 학생들한테 오히려 유리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특목고라든지 뭐 그런 학교들 잘 이제 교과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다른 학교에서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대학교 입학 사정관들한테 눈에 들어오기가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반면에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차별화된 그리고 이제 어드밴스드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고교 학점제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제 시작되면서 앞으로 이제 불거질 가능성이 좀 높은 거죠. 좋은 학교, 그다음에 뭐 주변에 학교들이 많고 이런 학교들은 서로가 역할을 나눠서 품앗이 형태로 A라는 학교가 뭔가 어드밴스드 과정, 더 높은 과정, 세분화된 과정을 운영하면서 학생들한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주는 데 비해서 그렇지 못한 학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잘 사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과외를 많이 받습니다. 튜터들을 통해 가지고 수학 과외를 많이 받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대학들이 제공해 주는 뭐 선행 과정들에 가서 먼저 학점을 따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거기 이제 대학교 입학할 때 제출해야 되는 뭐 에세이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전문가들이 뭐 교정을 봐주거나 하는 심지어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컨설팅을 해주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라는 기사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미국 대학 시스템에서는 돈 있는 사람들이 훨씬 유리한 데 비해서 이제 이 SAT, ACT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거에 아이비 플러스 대학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무료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능 대비 강좌들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무료 온라인 강좌, 즉 SAT나 ACT를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재단이라든지 개인들이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노력 있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자질이 있는 학생들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SAT나 ACT가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 더 유리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힘을 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무조건 뭐 이제 이런 객관식 뭐 이게 유리해라기보다는 명문 대학 이야기죠.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에서는 이런 표준화된 시험이 변별력을 갖고 누가 더 학교에 와서 잘할 수 있는지를 고르는 데는 유리해. 하지만 중위권 보통의 많은 대학들은 그렇지 않아라고 이제 나눠서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실제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미국의 SAT나 ACT 같은 경우는 문제은행 방식이잖아요. 문제은행 방식은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의 문제를 기출 문제를 풀어볼 수 없도록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금씩 쌓아가면서 거기서 이걸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출 문제가 다 공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문제가 어려워지고 이상해지고 난해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학교의 교과 과정을 넘어서거나 아니면 특별한 훈련을 받거나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야 유리해지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표준화된 시험이 상위권 대학의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 이야기지 한국에서도 과연 그런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 우리나라도 이런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오늘은 미국판 정시 수시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